오늘은 FA AMP 자격증 시험 절차 및 현지 시험장 사진을 보여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팬데믹 이후에 인터뷰, 필기, 실기 절차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어떤 합격했던 경험들이 이제는 좀 더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기존과 같이 합격하면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템포러리 라이센스죠. 임시 자격증이 바로 120일 동안 쓸 수 있는 자격증이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0일 이후에 바로 미국 중부 오클라호마 털사 있죠. 그게 헤드쿼터에서 바로 이 자격증이 여러분에게 전달됩니다. 바로 이 자격증이 퍼머넌트 라이센스, 바로 영구 자격증이라고 합니다. 이 자격증이 여러분 집 주소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FA AMP 자격 조건입니다. 지금은 민간 항공 정비 경력 30개월 이상자, 육해 공군 정비 경력 또한 30개월 이상자입니다. 당연히 18세 이상의 인터뷰 볼 때 가장 중요하죠. 영어로 읽고 쓰고 말하고 이해하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인터뷰는 미국 유학을 가신 147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열애 사항입니다. 또한 FA AMP를 추천하신 분들은 국내나 취업준비생이나 또한 18 또 30개월 이상 정비 경력자들, 미국 항공정비학과 졸업생들에게 응시를 추천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FA 자격증 취득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터뷰를 보죠. 자격 검증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익스피리언스, 경험에 대해서, 에듀케이션, 학력에 대해서, 또는 회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바로 미국의 FA 인스펙터와 1대1로 인터뷰를 봅니다. 바로 이 인터뷰 내용은 보통 유학을 가신 분들에게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정비 경력 30개월 이상자들에게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뷰에 합격하면 바로 필기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3과목에 70점 이상 될 때 합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 가장 중요하죠. 바로 이 구두 실습 이 시험을 보는 DME, 바로 시험 감독관이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어주고 사인을 해줄 때 여러분은 드디어 임시 자격증을 소유하고 최종적으로 FA AMP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자, FA 인터뷰 정말 보기만 해도 좀 떨리지 않습니까? 자, FASDO가 무엇일까요? 이게 52개 주에 있는 Flight Standard District Office 지역 FA 로컬 사무실입니다. 이 사무실에 반드시 가야 했죠. 코로나 이전에는.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FA 사무실 인스펙터와 바로 여러분의 경력을 검증하고 영어 능력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장소는 52개 주에 한 곳을 선택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보는 방법, 자, 지금은 이렇게 인터뷰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평균 90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모든 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또 영어에 대한 필요한 예상 질문 리스트를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런 질문 리스트는 다음 영상에 FA에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영상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A 준비. 벌써 이런 FA 사무실이 텍사스에 있는 것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또 이렇게 휴스턴에 있는 사무실, 여러분이 노크를 하고 이렇게 버즈를 눌려서 들어가야 합니다. 많이 긴장되겠죠? 자, 여기 곳은 바로 LA에 있는 또 FA 사무실입니다. 자, FA 필기 시험 준비를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필기 시험을 아까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책 3권을 이렇게 저희가 전달해 주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제가 보통 600문제, 기체가 1000문제인데 보통 1010문제, 1020문제 정도 됩니다. 또 기관 1000문제, 이렇게 토탈 출제 문제가 이렇게 10%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70점 이상을 합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게 되면 이렇게 현장에서 92% 맞았네요. 이렇게 기관, 기체, 일반 3과목을 7점 이상 맞으면 현장에서 이렇게 프린아웃이 됩니다. 이 합격증이죠. 자, 반드시 출발 전에 그래서 모의시험 80점 이상, 2회 이상을 받으시고 출발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재시험 떨어질 경우도 있죠. 이럴 경우는 평균 2시간에서 8시간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FA AMP 자격증 소지자에게 반드시 훈련을 이수하고 이렇게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필기 재시험은 다음 날 가능한 방법이 있고 3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만약 필기 시험에 여러분 떨어졌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30일 동안 시험을 보지 못합니다. 만약에 다음 날 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을 가르쳤던 분 중에 FAAMP 자격증 소지자, 교관이나 교수님께서 사인을 해줄 경우는 여러분은 바로 다음 날 시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곳에서 앉아서 한 화면에 한 문제씩 이렇게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조금 좋은 곳은 이렇게 밖에 활주로가 보이는 곳에서 1대1로 앉아서 시험을 봅니다. 자, 구두시험 설명하겠습니다. 구두시험 가장 중요하죠. 이 시간이 어쩌면 가장 떨리는 시간일 겁니다. 이렇게 DM이라고 하죠. Designated Mechanical Examiner. 한마디로 시험 감독관, FAA에서 지정된 시험 감독관과 이렇게 1대1로 혹은 2대1로 앉아서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지금은 무조건 1대1로 이렇게 시험을 봐야 하겠죠. 거의 이런 자세로 1대1로 앉아서 구두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챕터, 기체, 기관 이곳에서 문제를 물어보는데 여러분 혹시 일반에서 총 14챕터, 그 다음에 기체 총 17개 챕터, 기관 총 15챕터입니다. 각 챕터별로 여러분 보통 5문제를 물어봤을 때 바로 3문제를 맞추셔야 합니다. DME는 여러분에게 7문제까지 물어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보통 3문제 이상을 맞췄을 때 이렇게 합격하게 됩니다. 떨어진 과목은 다시 재시험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두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이렇게 템포러리 자격증을 받게 되어 있고, 아까 정리하면 구두시험 5문제 중 3개를 정답을 요구하고 최대 7문제까지 물어봅니다. 과거에는 이제 실습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뭐 타이어를 교환하고 퓨얼 필터를 띄워보고 뭐 튜브 밴딩을 해보고, 자, 이런 실질적으로 핸즈온 익스피리언스, 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뭐 프랙티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장에 가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평균 한 20문제 정도를 페이퍼로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웨이트 앤 밸런스, 무게중심을 구해라고 하면 과거에는 비행기를 직접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구해보지만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페이퍼, 종이 한 장에 웨이트 앤 문제, 실기 문제를 주고 푸는 형식, 그렇게 해서 보통 한 20문제 이상을 프랙티컬로 물어봅니다. 또한 시험 감독관에게 여러분이 시험 날짜를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를 보는 분들이 있고 또한 5일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신 있다면 하루 만에 끝내시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DM에게 5일 정도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DME가 다 5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ADS-B, 뭐 항공법규 이런 걸 구두 시험에 보고 매주 편한 시간에 또한 시험이 가능합니다. 자, FAA 실기 시험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쉬메라, 멀티미러, 튜브 밴딩 많이 익숙하죠. 페인팅 이런 건 이제 현장에서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뭐 NDI 체크 정도는 하겠죠. 그다음에 파트를 직접 한번 아까 말한 오일 필터, 퓨일 필터를 한번 띄워봐라. 또 아까 말한 웨이트 앤 밸런스를 한번 구해봐라. 모멘트를 구해봐라. 토클렌치 제일 일반적인 겁니다. 이거 한번 사용하는 법. 폼 337 폼입니다. 대수리 소수리 할 때. 그다음에 TCDS 형식 자료 증명집이죠. 이거 보는 법. 또 마이크로미러, 버니아 캘시멈 이건 정말 쉽죠. 그다음에 엔진 파트도 한번 갈아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337 폼 여기 가장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ADS-B, TSD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바로 FAR 미국 항공법규 찾는 법. 이걸 또 별도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죠? 매뉴얼로 리서치하는 법을 찾습니다. 이 매뉴얼을 보면서 여러분이 ADS-B 매뉴얼을 보면서 뭐 타이어 프레셔 매뉴얼을 보면서 여러분이 DME가 평균 내는 10문제 이상을 맞춰야 됩니다. 바로 이게 세스나 매뉴얼, FAR, AMT, 에비에이션 메인테넌스 테크니션, 항공정비사가 보는 이 매뉴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장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어떤가요? 익숙한 그림이죠. 세스나 바로 152, 172, 4인승, 6인승, 2인승. 보통 시트에 보통 엔진 뭐 4기통짜리, 2기통짜리가 반드시 이렇게 현장에 있습니다. 이건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행기를 가지고 거의 DME가 운영하는 시험장소에서 세스나 2, 3인승 왕복 엔진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장에는 이렇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이드롤릭 시스템, 유압 시스템이죠. 뭐 류메릭 공유압 시스템, 또 악시전 산소 시스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계통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 놓았어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또 어떤 그림인가요? 윈실드죠. 윈드실드에 뭐 어떤 거 안티아이싱, 디아이싱, 뭐 그런 방빙, 제빙 계통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죠. 악시전 시스템 같은. 자, 이게 현장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 바로 AD예요. AD. AD는 정말 중요합니다. 가망성 개선 지시서죠.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시험장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AD를 찾는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다큐멘으로 찾는 법이 있고 또한 어디죠? FAA.gov에 가서 AD를 리서치하라고 합니다. 거기서 어떤 AD인지 공부하게 됩니다. 이 책이 좀 익숙하죠? 이렇게 바로 FAA 제너럴 책인 겁니다. 시험장에 보면 또 이렇게 있어요. FAR. 아까 보였죠? FAR. AMT북이죠. 이게 뭡니까? 미국 연방 항공 법규책입니다. 이렇게 항상 비치되어 있어요. 반드시 공부하고 가야 되겠죠. 이런 건 뭘까요? 커넥팅 로드, 다이나믹 댐퍼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죠. 현지에서 시험 보는 위치입니다. 또 AMT, 또 매뉴얼이 딱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항공법규, 그다음 매뉴얼. 자, 이거는 뭘까요? 공업용 계산기겠죠.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보면 계산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앉아서 시험을 봅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자, 왕복 엔진이죠. 왕복 엔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검게 그렸는지 또 뭔가 점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이렇게 배터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다양한 것들 여러분에게 또 물어봅니다. 여기는 뭘까요? 숄더링이죠. 전기 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서킷 브레이크죠. 위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똑같습니다. 보통 항공 정비 업체처럼 다양한 너트의 종류, 볼트의 종류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 하나 픽업해서 이게 무슨 볼트냐, 이게 무슨 너트냐 또 물어보겠죠. 자, 시험장을 여러분은 뭐 화려한 뭐 건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항 주변에 있는 경락고 안에서 이곳에서 평균 하루에서 5일 동안 시험을 봅니다. 자, 다양한 국가에서 와서 이렇게 시험을 보았네요. 또 이곳 시험장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보통 조그만 2인승 이하 비행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곳은 또 바로 1호의 비행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여기 보면 매뉴얼이 있죠. 자, 이걸 갖고 시험 보는 겁니다. 매뉴얼. 이건 뭡니까? 바로 4기통 엔진을 가지고 프랍에 대한 위치, 프랍에 대한 수리에 대한 부분, 또 크랙 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이게 좀 어렵게 구한 건데 이게 DME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베이직 일렉트릭 바로 그다음에 에어크래프트 드로잉에 대해서 평균 이렇게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다섯, 여섯, 일곱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면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요. 합격했다고. 이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랜덤으로 FAA에서 시험 날짜를 지정하면 랜덤으로 문제가 DM에게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를 DME가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격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 모든 자료를 바로 오클라호마 바로 FAA 본사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험장에 또 앉아서 실기 시험을 보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합격을 하면 이렇게 템포러리 라이센스 임시 자격증이 이렇게 지불이 되고 정말 행복한 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우리 학생들 되게 행복합니다. 저도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죠. 이렇게 합격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모습을 봅니다. 자, FAA 마지막으로 이제 FAA 자격증 이렇게 힘들게 따는 이유가 뭘까요? 자, 항공정비사들이 물론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이겠죠. 또 FAA, AMP 자격증을 가지고 바로 국내 면장으로 바꿀 수 있는 특권, 강력한 베네핏이 주어집니다. 또 면장 시험 응시 볼 때도 실기 시험이 또 면제가 돼요. 물론 복교를 제외하고 또 외국 국적기 모양사의 필수 자격증입니다. 또 수당이 좀 달라지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인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통 각 회사마다 평균 뭐 20에서 35만 원 정도 어떤 곳은 좀 다르겠죠. 회사마다 이렇게 자격증 수당이 또 지불해집니다. 또 여러분이 또 주재원 파견, 회의 파견 가시려면 또 여러분이 좋은 위치에서 할 수가 있고 잡 인터뷰 할 때 자격증 소지자를 좀 우선하겠죠. 또 가장 중요한 또 해처 필수 자격증입니다. 미국은 필수,
뭐 싱가포르나 동남아는 뭐 기능사 자격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1억 연봉에 도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합격을 하면 바로 Temporary Airman Certification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의 키와 몸무게, 그 다음에 헤어 색깔, 아이,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내셔널리티 어디 국적, 미케닉이라는 에어플랜, 파워플랜 두 자격증을 가지고 바로 사인을 받으면 바로 현장에서 바로 템포러리 라이센스 임시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이 자격증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드디어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0일 만에 드디어 FAAMP 항공 종사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국 연방 항공청에서 발행해주는 이 자격증이 발행이 되고, 또한 여러분 이름은 FAA.gov 미국 연방 항공청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